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주입니다. 미증시는 나스닥 빠지고 S&P 500도 많이 빠졌고요. 다우는 일주일 동안 빠졌네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2022년 말부터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긴축 시점을 앞당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테이퍼링 관련해서도 논의를 시작했고 상세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것을 예상한다 라고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해준 거예요. 제가 FOMC에 전에 증시 시나리오에서 강조한 게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주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그날은 파월이 굉장히 조심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증시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었는데 나와서 테이퍼링 힌트를 주고 그랬네요. 원래는 2023년도에 금리를 인상한다 했는데 내년도라고 힌트를 줬어요. 파월이 땀 뻘뻘 흘리면서 증시 안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한 방에 해줬네요. 이렇게 테이퍼링 힌트만 줘도 스파이 갭다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 사람이 내년에는 금리 인상에 투표권을 갖게 돼요. 내년에는 투표권을 갖는 사람들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2024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크게 영향을 준 건 없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해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고용이 아직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페니쉬나 흑인들의 고용이 굉장히 적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부양책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임금 상승시키려고 부양책 계속 주고 스페니쉬나 흑인들 일자리 안 돌아가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부분적이지만 스페니쉬나 흑인들은 부양책 안 받아도 나라에서 돈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습니다. 제가 100% 다 그렇다는 거나 무시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증시를 내리면 결국 정부 탓, 대통령 탓을 하는 게 국룰이라서 지금 임시 첫 해잖아요. 그런데 증시 내리면 역사의 임시 첫 해에 최악의 증시 시장이었다라고 남고 싶지 않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증시를 누가 머리 끄댕이 잡고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했단 말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내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증시만 생각하면 경제가 좋은데도 금리를 안 올린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조금 어이없었던 게 스파이가 갭락까지 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 대단한 뉴스가 나서 갭다운을 하고 S&P 500에서는 저런 긴 장대 양봉을 해주었나 갸우뚱하면서 증시를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테이퍼링 힌트였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 없다.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경제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닌 거냐. 금리 상승에 대해서 큰 걱정할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WHO에서 전염병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 CDC 국장도 우려를 이야기했고요.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빠졌죠. 하반기에 예상보다 판매 가격이 낮을 것 같다. 반도체 사이클이 빨리 꺾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반도체는 종목 성격이 이렇습니다. 아주 사람 힘들게 해요. 발산한다 하면 다음날 띠용 하는 게 있어요. 꾸역꾸역 올려놓고 하락이 세게 와서 또 띵하게 하고요. 금요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누군가가 국채를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곧 테이퍼링을 한다 하면은 국채 매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야 하는데 하락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사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국채는 일본이나 중국이 많이 삽니다. 지금은 중국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은 달러 하락으로 위안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달러가 떨어지면 원재재 가격이 오르니 중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안화 강세가 되면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중국의 빠른 경제 회복에 외국 자금이 중국으로 몰리고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들어온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상승의 베팅도 나오고 있어요. 원자재는 달러 강세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근데 다른 모습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원자재는 나라에서 계속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이제부터 잘 봐야 해요. 파월이 이야기하지 않고 피하려고 했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계속 표현을 해주면 주식 상승은 저하를 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곧 기업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려서 잠시 안 보이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온 뉴스는 지금 당장의 큰 뉴스로 가려둘 수 있지만, 한번 나온 뉴스는 나중에 뉴스거리 없을 때 부각이 돼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는 뉴스 있으면 핸드폰에 적어두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은행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테이퍼링이나 금리를 올린다고 할 때는 금융주가 빠질 수가 있어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긴 올릴 거다 신호를 주었어도 금리 오르면 은행주다 하는 생각이면 세상 사람들 다 돈 벌었겠죠. 우선 제일 기초적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잠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은행주는 룰루랄라 혼자 올라갈까요? 반응을 해주겠죠.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면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니 대출을 해주는 금융주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사람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지금 한동안 원자재 상승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은 우리가 저금하는 곳만이 아닌 투자회사이기도 해요. 은행들은 신흥국에 투자를 해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은행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흥국은 빚을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금리 올라가고 달러 가치 올라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JP명물관 CEO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현금을 늘리고 있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돈을 굴려야 매출이 나오는 건데 그냥 주머니에 넣어 놓겠다 했으니 은행 매출은 더 줄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까지는 테이퍼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면 올라가는 주식은 실적이 좋고 현금이 탄탄한 기업인 빅테크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꼭 빅테크는 아니어도 튼튼한 회사요. 그러니 빅테크가 만약 조정이 오거나 하락장이 오면 빅테크에 눈을 돌리세요. 그게 돈이 더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은행주가 앞으로 좋겠다 해서 지금 당장 뭐하라? 주식에는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시작하면서 종목에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은행주는 슬금슬금 오르다가 훅 내리고 그런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는 고점을 갱신하고 갈 수는 있지만 내릴 때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많이 내리긴 했죠. 하지만 종목들은 가끔 오는 주가가 있어요. 은행주의 미래가 좋다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에서 사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매수점을 알려드리려고요. 우선 JP몰간은 147 부근, 단기 멘탈 부근인데요. 이 부근에서는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약간 하락이 더 예상이 됩니다. 반등 이유는 은행주는 테이퍼링 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상세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5불 부근, 그 다음은 118불 부근. 보통 JP몰간은 106불, 103불, 100불 부근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과매도 하면 96불까지 보셔서 매수하시면 될 듯 하고요. JP몰간은 96에서 과매도권으로 살짝 진입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진입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제 생각에는 115불 부근이 와주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언급 많이 하시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0불 부근이면 굉장히 고점입니다. 차트 안 보고 그냥 제 기억 더듬으면 제가 약 4년, 5년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30불, 32불에 산 기억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박스권이 굉장히 길어요. 마치 코카콜라? 배당주다 해서 옛날에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배당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관심이 없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단기 멘탈 약 37불 50 되겠고요. 만약 내리면 35불 70, 그 다음은 30불 29불 부근에서 소량 매수하시고 그 다음 25불 부근, 그 다음 최악은 22불입니다. 25불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점을 여러 개를 알려드린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분할 매수 하시라는 뜻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주가는 제가 외운 매물대입니다. 종목을 계속 보고 파고들면 주가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 설명드릴 때 외우라는 주가들 있잖아요.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은행주 저는 사실 관심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나올 때가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는 분위기를 타야 돼요. 분위기 타면 잘 오릅니다. 하지만 오른 거 반 정도 반납하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최대한 저점에서 사셔서 수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부자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